자, 2024년 6월 29일 저녁 8시 25분,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출애굽기 초반부에 창세기에 기록이 안 됐고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안 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 기록된 야곱의 직계 가족 70인이 이집트 이주한 시기가 성경에 1877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록에 43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877년 후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 1466년 했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야살의 책에서는 야살의 책을 그동안 그대로 인용하면 이집트 이주 시기 추정치는 1656년. 그래서 이 창세기에 써있는 이주 시기하고 야살의 책에 써있는 이집트 이주 시기가 차이가 많아요. 약 한 22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출애굽기,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여기에서 출애굽이나 여기에서 출애굽이나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출애굽 시기는 동일하지만 이집트 이주 후 출애굽까지의 이집트 내에서 체류한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출생한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관 그거를 여기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야셀의 책에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에 이주한 지 야살의 책에 1656년 이주한 직후 출생을 해서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할 때 1526년, 그 다음에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4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체류 기간은 130년, 모세 80세, 총 210년이다. 그래서 이집트 체류 기간이 210년이다. 자,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이때 출생했다. 이때 이주할 때 1656년이에요.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을 말해요. 자, 역대상의 6의 1에 나오는 모세 족보는 레위, 고핫.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집트 이주 전에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이집트 이주 후에 이집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야셀의 책의 59장의 9 그대로 인용하면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그핫, 고핫, 그핫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무라리, 여기까지는 다 이주 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이, 여기는 70인 명단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70인 명단에 있지만 요게벳은 거기 도착해서 이집트 간 다음에 도착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70인 명단에 없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했다.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 시기와 동일하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때쯤에 100여 년 정도 존재했었는데, 야곱 70인 직계 이집트 이주 시 힉소스 왕조 초기 24년 차 됐을 때 이집트 이주했다. 결국 여기 보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17세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바로 직전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에 63장을 그냥 인용해 보면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애굽에서 죽었다. 레위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37세였고 그들이 그를 관에 넣고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레위가 사망 1563년 기원전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때 존재했는데
레위가 137세 사망 시 힉소스 왕조는 이미 붕괴가 됐고 붕괴된 지 17년이 지났다. 힉소스 왕조 붕괴 후 이집트 18왕조가 들어섰고 힉소스 왕조 붕괴는 1580년대 붕괴가 됐다.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책 연대표에는 대략적으로 힉소스 왕조가 이때 존재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 족보를 참조해서 보면 레위 그핫 요 이집트 이식이 1526년 그 다음에 잘라서 아므람과 모세 여기서는 족보 4세대 하나 둘 셋 넷 4대 430년을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일단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재했었고 힉소스 왕조가 붕괴된 후 54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노예와 억압하던 시절에 메를 왕 48세의 때 모세가 출생했다. 이때가 1526년 모세 출생은 1526년 메럴 왕 48세 투투모 1세예요. 이 사람이 투투모 1세. 자, 이스라엘을 노예와 이집트 18왕조 시작. 자,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요때 이집트 18왕조 통치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모시스 1세 20년 동안 통치했고 아모시스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조공을 받아냈다. 그 다음에 아메노텝 1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20년 통치하는데 아메노텝 1세 야세레책 기록에 메럴 왕이 20세의 왕에 오르고 94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을 해서 여기를 아메노텝 1세 메럴 왕을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보니까 메럴 왕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 14년 동안 섭정왕으로서 아버지가 아메노텝 아들이 메럴 왕이 투투모 1세가 요때부터 섭정해서 14년 동안 통치했다. 메럴 왕은 그 후에도 계속 통치를 해가지고 총 94년간 통치했는데 114세에 사망했다. 메럴 왕이 20세에서 34세까지 요때 섭정왕으로 했다. 14년 동안. 그래서 메롤의 섭정 14년 요 기간 동안에 아메노텝 아버지 아메노텝 1세가 아들 투투모 1세 야살의 책에 따르면 메럴 왕은 1554년부터 1460년까지 총 20세부터 114세까지 94년간 통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아버지 아메노텝 1세하고 아들 투투모 1세 메럴 왕이 섭정으로 14년 동안 공동 통치했을 추정이다. 추정. 그 다음에 메럴이 단독 30년 동안 통치했다. 요 기간에 메럴이 30년. 투투모 1세가 단독 통치한 것은 30년. 그러니까 투투모 1세는 단독 통치 끝내고도 메럴이 34세, 64세까지 단독 통치 끝내고 64세 이후로는 50년 동안 자기 친아들, 딸들 이렇게 시켜서 바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섭정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야셀의 책에 따르면 1554년부터 1494년 동안 장기간 통치했다.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하고 최초 석관을 묘지를 사용했다. 투투모 1세 통치 기간 중에 1520년 모세가 출생했다. 메롤왕 48세 때 모세가 출생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부터 41절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430년으로 아주 딱 못을 박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430년 전에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고 했겠어요. 출애굽 이주 시기를 이집트 이주 후 요때 주장하는데 1877년 주장하는 요때 이후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1400
이렇게 하면 430년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집트 이주 시기를 1877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의 13절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이지만 출애굽께서 맞추기 위해서 4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 이주자 명단.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71세 때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사망을 했고 요셉이 70대 이집트 파라오 왕. 이 파라오 왕이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이제 발탁한 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왕이 사망해서 그 아들 파라오 이름이 마그론이 41세에 왕이 됐다. 그리고 요셉이 70세에서 110세 때까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의 법적 아버지, 아들 파라오 왕의 법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전직 파라오 왕의 유언으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총리로 이때 했고 또 후반기 30년에서 종신 총리로 39년을 통치를 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까지 총 80년 동안 총리직을 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 1년이 지나서 1584년에 이집트의 마그론 왕이 전사를 했다. 전쟁에서 전사했다. 마그론이 81세가 되었고 요때 전사했다. 요셉 사망은 1585년 여기가 1585년 이렇게 자, 마그론이 출생 시 총리 직전에 요셉 30세의 증언 기록을 그냥 인용하는데 야세르 48장에 나와요. 통치자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되 너희 말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며 누가 그것을 아느냐 어떻게 증명을 할래 하는 거예요. 그가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니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되 나의 모든 말들을 통치자 왕께서 인정하게 될 표징이 이것입니다. 이제 증거를 이제 이것 되는 거예요. 나의 말들이 옳으면 나의 조언에 통치자 왕께서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입니다. 보소서 통치자 왕의 아내가 오늘 출산 의지에 앉았으니 그녀가 당신에게 아들 마그론을 낳을 것이며 당신이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출생 소식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 어미 태로부터 나올 그 시간에 출생하는 그 시간에 2년 전에 태어났던 당신의 첫째 아들 장남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통치자 왕에게서 태어난 그 두 번째 아들로 인해서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통치자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통치자 왕이 앞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말했던 그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통치자 왕비가 그날 마그론을 낳고 통치자 왕이 그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기뻐할 때 보고하는 자가 통치자 왕 앞으로 나갈 때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통치자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이에 통치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통치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과 이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통치자 왕이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다고 보고했다. 요셉이 했던 모든 말이 옳았다는 것을 통치자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통치자 왕이 태어난 그 아이 마그론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 81세요. 통치자 왕이 첫째 아들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다. 야사르 책에는 4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총리로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자연사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585년 이집트 이주한 지 71년이 지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 39세.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1년 후에 이집트의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는 시기예요. 요 4년 동안에 붕괴가 됐어요. 이집트 이주 후 72년이 지나서 스불론 형제가 사망했고 시몬 형제가 사망했고, 그래서 요때부터 18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 요 기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어서 단이 사망, 이사가 사망, 아셀, 갓, 유다, 납달리, 제일 마지막에 2주 후 93년이 지났을 때 레위가 137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4세에서 했다. 레위가 사망할 때는 1563년도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힉소스 왕조가 급속 붕괴했다. 자, 이 부분은 기록이 부족해서, 역사 기록이 부족해서 추정한 부분이고, 야세레 체록에는 역사 기록이 없고 이집트 역사 기록 더하기 야세레 책 기록과 혼합해서 일부 추정한 내용들이다 해서 역사책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야세레 책을 그대로 인용해가면서 요거 연도수만 역사책에서 따라다가 믹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야세레 책의 준 역사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 자, 요때까지는 이집트 파라오 마그론이 전사 81세 사망한 후에 이집트 17왕조가 급속히 붕괴됐고, 그래서 18왕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17왕조 힉소스 왕조까지는 신 이스라엘, 신 요셉의 이런 정권이고, 18왕조는 반 이스라엘 이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출애굽기 1장의 8절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장의 8절부터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추가를 했는데,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시대의 통치자 총리 요셉을 주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창대하게 늘어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마지막 부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 힉소스 왕조처럼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계속 압력을 가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전혀 엉뚱한 이견을 제시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역사는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잠깐 여기 기록을 해봤어요.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마그론 왕이 81세로 전사해서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이집트의 함족 18왕조에 대항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이때 전쟁할 수 있는 나이 추정하면 한 10만 명으로 잡았을 때 후손들이 일어나서 요셉이 종신 총리로 사망한 후에도 힉소스 이집트 왕조와 군사 지원 병력 협력을 하였었더라면 18왕조의 반역 군대 약 추정 50만 대군과 싸워서 힉소스 왕조의 통치가 더 연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셉이 110세 사망 후 1년 후에 벌어진 정권 찬탈 반역에 대하여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이후에 고달픈 요셉 사망 이후로부터 출애굽하기 전까지 요때까지 138년간 노예로 억압받고 희생당한 어린 남자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견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1850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요때에
아모시스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8왕조가 쭉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호텝 1세, 메롤왕 통치 이렇게 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또 메롤왕 섭정 14년 또 이렇게 메롤왕 30년 통치 그 다음에 메롤왕이 또 50년 동안 메롤왕의 자식들을 섭정으로 50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메롤왕의 사위 겸 아들 겸 공주의 남편 이 투투모 2세가 10년 동안 통치했고 또 20년 동안 투투모 3세가 또 통치했고 역시 아들이에요. 또 20년 동안 하셉 공주 장녀 공주가 또 20년 동안 통치했고 투투모 1세는 30년 동안 단독 통치한 이후로 해서 30년간 배달은 또 이렇게 해서 총 50년 동안 섭정을 시켜서 통치를 했고 결국 마지막에 죽기 전에 메롤왕 114세 사망으로 공주의 섭정 완료가 끝났고 3년 전에 야세르책의 메롤의 둘째 아들 아디캄 20세를 섭정왕으로 세웠다. 메롤왕이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 그 다음에 1460년부터 1450년 10년 동안 역사 기록에는 공식적인 통치자가 없었으나 투투모 1세 메롤왕이 114세 사망할 때 야사렛 기록대로 메롤왕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디캄 20살을 불러서 섭정왕으로 세워주고 메롤왕 사망할 때 3년간 섭정으로 통치했다. 이후 아디캄은 공주의 배다른 남동생으로 공주 하셉 20년간 통치하고 해서 쭉 해서 자기가 우겨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자기가 우겨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4년 차부터 문둥병으로 개고생하다가 결국 통치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10년 동안 했지 10년은 하지 3년밖에 못한 거예요. 결국 문둥병으로 1450년에 사망을 했고 통치가 끝나기 전 요때부터 아직 공주의 하셉슈트가 생존해서 그 아들 공주의 아들 파라오로 1456년에 올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셉슈트 공주는 아들 파라오 아멘호텝 2세를 대동하고 아멘호텝 2세는 출애굽기 당시의 파라오예요. 아들 파라오 아멘호텝 2세를 대동하고 1446년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직접 만나서 출애굽을 간청하고 빨리 출하라고 독촉 협상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요때부터 30년 동안 아멘호텝 2세는 2세 하셉슈트의 아들 장남 1446년 출애굽 때 모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 왕 어머니 공주 하셉슈트와 동반하여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간청하고 독초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했고 자 역사의 기록 출처는 바이블 핸드북 저자 요 사람의 108페이지 출애굽기에서 일부 인용 기록을 번역도 발췌해서 야세 기록과 혼합 이렇게 해서 믹서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집트 이주 후 출애굽기에는 430년, 야사렛책에는 210년 동안의 기록이 쭉 나와가지고 결국 1446년 모세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록을 간략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